예, 회의에 앞서서요. 얼마 전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금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 사업단에서 근무하시다 금년 1월 9일자로 우리구로 오신 김경호 도록과장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Stockton takes a look, tries, kicks it back. He's ready to play center. Confused. My stance crossed. 예,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에는 함께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함께 협력하면서 채워가는 금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절동 차렷 구청장께 인사. 표창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사무관 이태홍.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부상은 배지와 손목시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범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오우석.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부상은 매달과 3년간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표창장 금천구 주차관리과 주무관 정선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건설행정과 주무관 김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절동 차렷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시립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개최 일시는 2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구청 대강당에서 미술인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일정, 그리고 중앙공원과 어울리는 미술관 건축 사례 등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건립 위치는 구청과 롯데캐슬 아파트 중간 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건립 규모는 연면적 7,000평방미터로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산은 2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에 건립 기본 구상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한 해 동안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까지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서 2021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용역 결과 서서울 미술관 건축 방향은 시립미술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창의적인 미술관이 되도록 하고 다양한 예술 콘텐츠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적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과 생활 밀착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 종합상황실과 기능별 대책반을 설 연휴 기간 운영하여 상황 유지와 분야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설맞이 특별성금 지원을 200가구로 확대하고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안전 관련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구민 생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홀몸 어르신과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임금 체불 방지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물가 대책반을 운영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면적 이벤트 지원과 필요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직원 복지비와 반장 보상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교통 대책입니다. 시계획과 연계 대중교통 연장 운행과 증편을 추진하고 강서시 대중교통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공영 및 민간시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 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초동 제설 체계를 유지하는 등 강술에 대한 사전 예측과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및 안전 대책입니다. 한파 대책반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파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소방훈련과 신규로 5개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를 200개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설맞이 특별 대청소와 청소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청소 대책을 추진하고 120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매뉴얼 등을 비치하고 설날 종합상황실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 밀착력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겠습니다. 보건대책으로 설 당일 보건소에 비상 진료반을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관에 대한 특별감찰과 복무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익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 상황을 감안하여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자 지방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6월까지이며 목표는 상반기에 57.1% 이상을 집행하고 특히 3월까지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 집행됨에 따라 실적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목표액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부서별 집행률 관리와 월 2회 이상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5억 이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집중 추진하는 등 집행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정부서에서는 사업별, 항목별, 월별 목표액을 산정하여 1월 23일까지 2호제에 입력하고 부서별 목표가 달성되도록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정이 지역 사회혁신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는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본 사업은 처음부터 민과 관이 지역 의제를 직접 파악하고 도출하여 공론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즉 협치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9월부터 금천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간합동 TFT를 구성하여 총 5회의 간담회를 거쳐 금천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민간이 함께 만들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에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월 중에 관련 기본 조례가 구의회 임시에 상정 공포되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천구 협치회의 구성을 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35명의 조사회원이 가산 디지털 단지를 포함하여 10개 동 전동을 직접 발로 뛰며 도시에서 불편사항과 지역에서 필요한 의제를 조사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후 5월과 6월에는 돌출된 사항을 주민 공론화를 통해 금천협치회의를 거쳐
정책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후 정책을 실현하고 중간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주민 의견과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민민끼리의 의견 통일, 또 관과 관끼리의 협력도 요구될 것입니다. 협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좋은 제도와 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본 사업은 미래를 바라보고 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첫 시도이니만큼 부서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입니다.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내에 있던 공동주택관리 분야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6항에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 요청, 감사 실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신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의 감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서 감사 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를 대표자를 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은 인접 구로구 등 15개 구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직능단체 등 회의 시 본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시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 전문가 3, 4명을 위촉하여 감사에 준하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5개 내지 6개 단지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활성화 팀장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시흥 3동 984번지 일대 시흥유통상가 및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한 15만 6천 제곱미터가 대상이며 용역비는 1억 2천, 과업기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구상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단지 내 공공 유치시설 검토, 시설별 규모와 배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계획안을 만들어 대안별로 사업비 추정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 30일 시흥유통상가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되었고 2016년 7월 11일 시범단지 지정 대상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주관부서에 의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유통상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유치시설 등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관련한 물류단지 계획안을 마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우리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국민안전체의 추진지침에 일거 우리구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진단으로서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추진하겠습니다. 진단 주체는 시설관리부서인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이며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등 3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진단 대상은 공공시설 203개소, 민간시설 1277개소 등 총 1480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방법입니다.
위험시설, 사각지대, 기타 위험물 시설은 민관 합동 점검하고 일반 시설은 자체 점검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25일까지 시설관리부서에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점검 대상을 입력하고 2월 20일까지 추진 상황 중간 보고와 3월 30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보수 보강 조치 및 행정지도 등 실시와 점검 대상 및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과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및 교육 개최 시 특히 2, 3월 안전점검이날 캠페인 시 집중 홍보해 주시고 동장님들께서는 홍보 현수막 설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데요. 한파주의보가 어제 23시부로 발효가 돼서 우리 그 매뉴얼에 따라 도시안전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11명을 대상으로 한파대책 추진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파특보는 영하 12도씨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도씨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자치행정팀장이 2017년 10개동 마을총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하루에 1개동씩 개최합니다.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순으로 개최되며 지난 1월 1일 동장님이 바뀌신 동은 뒤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동별 150명이며 진행은 공유회장, 공론회장, 공감회장 이렇게 3부로 진행됩니다. 특히 2부는 동의 의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형식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마을의 요구와 특성이 반영되는 의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마친 후 진행 일정은 총회를 통해 나온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이 동특성화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각 동별 2,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2개월 먼저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은 각 동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총회를 추진하는데 행사비가 전동 200만 원씩 이미 기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실 때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예산도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전후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나오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거주민을 간접 흡연 폐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6년 12월 23일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신청 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정 대상은 총 111개소이며 추진 내용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시 및 설치, 그 다음에 금연구역의 관리를 함으로써 흡연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정 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협조사항으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와 연계한 공동주택 업무 관리 시 금연구역 제도 홍보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 금연
금명구역 지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독산 일동장입니다. 독산 일동 마을 활력소 개장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독산 일동 마을 활력소 개장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준공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행사 일시는 2017년 1월 23일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이며 부대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독산일동 주민센터 3층 마을 활력소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장님, 마을 활력소 민간기획단, 동복지협의체 위원, 기타 마을 활력소에 관심 있는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진행은 마을 활력소 민간기획단에서 진행하며 마을 활력소 개장식, 마을 활력소 진행 사항 공유 및 현장 투어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활력소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마을 활력소 공모 사업에 공모하여 6월 20일에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 전문가 집단과 58명의 민간 기획단을 구성하여 7차례의 마을 활력소 공간 설계 워크숍과 공유 공간 사례 탐방, 설계 보고회, 마을 활력소 자율 운영 모임을 통해서 마을 활력소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작년 12월 4일부터 마을 활력소 공사를 진행하고 오늘 오후에 기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마을 활력소 준공식 진행 사항과 체험 활동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후에 시간이 됐으는 간부님께서는 개장식에 참석하여 우리 독산일동 마을 활력소 개장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셋들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2017년 새들 마을 사업 공모 추진 관련해서 전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들 마을 사업 개요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흥오동 218번지 일대 암탉이 우는 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으로서 작년 12월 21일 날 시로 상정을 하였고요. 금년 1월 10일에 서울시 3개소에 대한 사전평가 회의 결과 우리 구가 상중 하중 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이제 신청이 됐고요. 향후 일정으로는 설 명절 이후 2월 초에 이제 현장 실사가 나오겠습니다. 현장 실사 및 자치구 브리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를 좀 지원해 주시고요. 마을자치과에서는 대상진의 마을기업, 마을활동가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및 건축가는 노후주택 집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마을 광장 및 쉼터 정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도로가는 대상진의 연접도로 정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서는 대상진의 및 주변 지역 화수관 현황 및 정비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시흥오동에서는 마을 텃밭 및 동주민 참여 촉진 지원 방안을 준비해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암탉이 우는 마을이 셋들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2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와 행사 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춤추는 혁신 교육주기로 하는 주제로 교육지원과 조성익 주무관이 발표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셔도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금천 혁신교육지구 발표를 맡은 금천구 교육지원과 교육전문가 조성익입니다. 되게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좀 깨고자 제목도 이렇게 좀 바꿨고요. 음악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춤을 출 건 아니지만 제 아바타가 춤을 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독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뭘 설명드려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혁신교육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그리고 그간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들을 설명드리면 혁신교육지구의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횟수로는 한 5년째, 그리고 우리 구 교육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틀을 만들고 현재까지 진행한 게 한 7년째라면 그 7년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생겼습니다. 소위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시청에서든 시교육청에서든 꾸준히 해왔고요. 우리 구 안에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끊임없이 투자해 나가면서 외부적인 어떤 기대감과 내부적인 장점, 강점들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광명, 안양이 사실 교육적으로 좀 더 먼저 발전하고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정책도 2011년에 광명, 안양이 먼저 시행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그 구민들이 광명, 안양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예산팀에서 재정상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넘어왔고 저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시나 시교육청에 우리가 뭔가 의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재정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혁신교육지구가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나온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자치구라고 정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성익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을 조성익이라고 한다라는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의만 봤을 때도 혁신교육지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춰야 되는데 혼자 출 수는 없어서 노란색 리본을 확 던지면서 이 리본의 그 흐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1장은 달콤한 혁신의 문입니다. 얼마 전에 워크숍에 갔더니 교육지원과 직원들, 특히 혁신교육지구 담당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장을 혁신, 지옥의 문이 열리다라고 하려다가 그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반대되는 달콤한 혁신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 5가지의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흐름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생각한 거는 우리의 꿈과 교육청 그들의 꿈이 좀 달랐다라는 점인데 우리는 자치구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 교육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기동대를 바꾸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자리에 좋은 학교가 들어섰고요. 그 학교를 왜 안 넘어갈까요? 이런. 네.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왜 이러죠? 됐다. 죄송합니다. 그 학교를, 마을 결합형 학교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그런 경험들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금천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남부에는 구로나 영등포도 있으니까 세 구를 같이 발전시켜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으니까 25개 구를 같이 지원해야지 왜 거기만 지원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서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급단체에서는 아직은 그런 면들이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서울시 교육청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과 2012년에 혁신교육지구의 기틀을 닦는 업무 협약을 해왔고요. 근데 외부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 단체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금천 교육 네트워크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우리 구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막 시작했더니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행복교육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진보교육에서 보수교육으로 바뀌어나가면서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던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절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했던 첫 해에는 예산이 이렇게 빨간 선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자원입니다. 빨간 선으로 확 올라갔다가 그 이듬해 바로 꺾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정책에 맞춰서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맞았나 위기가 있었고요. 그게 또 상대적으로 다시 보수교육감이 진보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재정 투자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2018년, 19년까지 올라갔을 때 이전에 2012년에 가장 높았던 추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교육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육청의 정책이 바뀌면서 한 번의 위기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이렇게 7.4 공동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72년도 7.4 공동선언이 아니라 7개의 혁신교육 자치구, 최초로 선정된 7개 혁신교육 자치구와 그리고 혁신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4개 자치구, 11개 자치구, 그리고 시장, 교육감이 모여서 시청에서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다 같이 한다라는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자치구들이 참여하고 혁신교육에 동참하면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사업이 서울시 전체의 시정으로 자리 잡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절정기를 찍고 사실 결말에 약간의 하강기가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몇몇 자치구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겠다라고 공모계획을 세웠고, 그걸 1등, 2등, 3등의 순위를 매기는 어떤 사업으로 표면화되면서 이런 교육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몇몇 자치구만 뽑아서 가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이런 얘기는 결국 정책적으로는 돈을 나눠 갖는 형태로, 그리고 사업도 나눠 갖는 형태로 현재 2017년 기준으로 22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정되지 않은 3개 자치구가 더 특별해 보이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생각해 왔는데 좀 더 보편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재정도 나눠 갖게 되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의 시작 단계 1막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또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지구를 꿈꿔왔던 금천구가 또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두 번째 단계가 이젠 협치라고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 면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단계의 경우를 가지고 이 리본의 리듬에 맞춰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즌의 어떤 도입기는 첫 번째 결말과 같습니다. 사실 결말부가 꺾였는데 그게 어찌 보면 예산의 공평성의 주장 때문이라고 했다면, 그 이면 또 한 가지의 시작은 주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개의 자치구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은 새로운 교육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냐면 전개기로 넘어갔을 때 생태계라고 하는 면입니다. 저희가 환경과도 아닌데, 여기 과학 시간도 아닌데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 앞에 주제가 마을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마을교육 생태계라는 되게 어려운 그리고 생소한 단어를 꺼내서 이게 혁신교육지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교육 생태계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듯이 마을 자원도, 마을 교육도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사회가, 구청이 학교로 자원을 내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다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편입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들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면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연말쯤 되면 이런 요구들이 옵니다. 도대체 그래서 서울대 몇 명 갔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서울대 보내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투자된 돈이 교육 격차를 얼마나 해소했는지로 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을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또 다른 담론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뭐 양자택일이 아니라도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아직 가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협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혁신교육지구의 정의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자치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업 저희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을 다 모아봤자 과연 혁신교육지구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정 정도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까지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사실 지역 주민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그런 틀이 있는 곳, 그곳이 혁신교육지구겠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앞에 있었던 양자택일의 문제도 뭐 고민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사회 흐름이고, 이게 바로 트렌드가 아닐까, 혁신교육지구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를 돌렸을 때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한 20여 개 이상의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교육자원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좀 더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 그 집단조차도 그런 친구들조차도 복지전달 체계를 바꿨을 때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 협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 4가지를 달성했을 때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품은 마을은 두 번째 시즌2, 혁신교육지구 시즌2인 2015년부터 만든 브랜드인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시민 금천에 살다라고 하는 부제까지 달았습니다. 마을은 공간이고요. 시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을 혁신교육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기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말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겨울에 네덜란드의 어떤 교육을 배우러 갔는데 네덜란드에서 참 여러 가지 걸 배웠지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걸 단순히 4글자가 아니라 스쿨보드라고 하는 제도를 배웠습니다. 사실 스쿨보드 우리말로 하면 학교 이사회 내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쯤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있고 없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 생각은 조금 우리랑은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스쿨보드는 좀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학교에 대한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지역 주민, 교사, 학생 이런 사람들이 스쿨보드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교육지원청은 없고 스쿨보드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은 좀 더 자발적이고 자치적이었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란 말은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되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요.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론한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오랫동안 토론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행하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얼마 전에 무연이라고 하는 영화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인트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긴 이래로 어쨌든 한 번 한 번의 판단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도 50년, 100년 이렇게 하면 대중의 판단이 크게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예, 저희 7년 했는데 매년 성과를 낼 때마다 잘했어 못했어에 대한 판단에 되게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1년 단위로 끊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위기도 닥쳤고요. 어느 때는 좀 더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요만큼 성장했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성장하면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 적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발전적이고 보다 진보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금천발 교육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혁신교육지구는 금천구가 지난 7년간 이뤄왔던 그리고 조금씩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아직은 미진하지만 앞으로 한 10년쯤 내지는 여기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50년, 100년쯤 흘렀을 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다 달라졌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이고요. 예. 여기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교육지구가 딱딱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흐름, 그래서 이렇게 마치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육 전문가님답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익 주무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연초에 지금 여러 부서에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공모 사업 신청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주관부서나 아니면 총괄부서에 좀 협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현장에 초청을 해서 좀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또 서류상으로 못했던 부분도 더 설명하는 등 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협의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추진 의지나 아니면 열의가 부족하다든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열의를 가지고 좀 공모 사업 신청이나 그 다음에 이후의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여러 언론사에서 특히 중앙부처나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 태도가 해이하다든지 아니면 복지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설을 맞이해서 좀 그런 여론 방향 때문에 특히나 이번 올해에는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다음 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또 특히 이런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벌백계로 오히려 더 좀 강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성공 뒤에는 누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구청장 성공 뒤에 누가 있나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구청장을 만드는 건 직원 여러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성공한 구청장을 만드는 것도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민들에게 예민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섬세해져서 주민들과 함께 일을 잘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이 건물 새로운 우리가 착한 SO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주민들 이용 시설을 여러 개를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중후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건물의 이용자 그리고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공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잘못 설치하면 실제로 공간을 만든 취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 만드는 과정 초기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마을 총회가 있고요. 뭐 서서울미술관 설명회도 있고 다양한 형식의 이제 협치가 뭐 교육 협치 그다음에 전체 우리 협치에 관한 조례도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을 총회나 이런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가보면 대체로 참석자는 뭐 여기 150명이라고 이렇게 그 과에서 지정을 해놓으니까 이제 150명을 동원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들으실 말씀이 있는 분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너무 주민들, 통반장, 경로당 뭐 이런 분들을 동원하는 형식의 총회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총회나 설명회를 하면 특정인에 의해서 총회나 설명회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발언하거나 한 사람이 너무 자주 발언하거나 그래서 시간을 너무 한 사람이 사용하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적인 총회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민주적인 총회를 방해하는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협치 관련해서 기획과에서 협치 관련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는데 총회나 회의에 관한 매뉴얼도 같이 만드셔서 총회 전에 전부 배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획단과에서 설 대책 쭉 만드셨어요, 그죠? 작년 설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는지 혹시 점검 좀 해보셨나요? 그 주차 민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뭐 주차 관련 민원인지 쓰레기 관련 민원인지 아니면 주민 건강과 관련한 긴급 민원인지 이런 것들 좀 다 연도별로 정리를 하셔야 설날 대책이나 추석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더 한 단계씩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경인상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 관리를 하는데 공모사업 관리는 우리가 주민과의 협업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안에서 얼마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 제한된 인원이 뭐 소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아봐야 뭐 5명 정도밖에 팀이 되지 않아서 그 주무팀이 공모사업을 완벽하게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팀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거고 연관해서 다른 부서들의 협조를 받는 게 또는 부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의 직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부 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부 협업 과정을 잘 거치지 않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신청을 하면서 조금만 직원들의 지혜를 모으면, 재능을 모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준비가 덜 된 공모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협업을 통해서 비슷한 부서가 함께 좀 검토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월이고요. 재정조기 집행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더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조기 집행하는 게 관건입니다. 집중해서 더 노력해 주시 기 바라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나흘 시작되는데 해마다 명절 때 부탁드리는 것이긴 한데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희 구에 이런저런 보고 올라오는 걸 보면 뭐 20대, 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월 확대 간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